될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차 타고 2시간 정도 왔는데 여기가 바로 어느 테마파크에 있는 곳이냐면 플롭사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는 사실 마음 먹고 와야지 그냥 오기에는 좀 뭐하는 곳이에요. 왜냐면은 이 주변에 뭐가 딱 있는 게 아니어서 관광 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커서 좀 기대가 됩니다. 너무 타보고 싶었던 롤러코스터가 있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플롭사랜드 입구고 저희가 호텔이고요. 여기에 이제 입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벨기에에는 스튜디오 100이란 이름의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있는데요. 벨기에 디즈니 같은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디즈니 아래에 애니메이션, 영화, 테마파크 같이 다양한 계열사가 있듯이 스튜디오 100에는 프롭사란 이름의 테마파크 계열사가 있습니다. 프롭사는 유럽 곳곳에 테마파크를 운영 중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여기 프롭사랜드 벨기에입니다. 프롭사랜드 드 판네라고도 하죠. 오랫동안 사랑받은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이 파크에서도 등장하는데 광대 캐릭터 분바부터 시작해 난쟁이 할아버지 플로, 꿀벌 캐릭터 마야가 유명하죠. 프롭사랜드 는 이 난쟁이 할아버지의 이름 프롭에서 따온 겁니다. 이 파크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벨기에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았는데 최근에는 아주 특이한 롤러코스터 때문에 테마파크 마니아들에게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되었죠. 개장에 맞춰서 왔더니 지금 축하 공연 해주고 있습니다. 오프닝 공연이에요. 얘가 마야예요, 마야. 또 나름 테마파크라고 이렇게 성처럼 꾸며져 있고 이렇게 빨래도 걸려 있고 여기 특이한 회전목마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회전목마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고 이게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 같은 동물을 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근데 회전목마처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와, 여기도 진짜 저는 롤러코스터만 알고 왔는데 나름 잘 꾸며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 탈 거는 바로 하이디 더 라이드입니다. 저 멀리서부터 이 하이디 더 라이드가 너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이것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스튜디오 100의 애니메이션 하이디를 테마로 하는 우드 롤러코스터인데요. 이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래요. 알프스 하니까 목재 롤러코스터랑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죠. 에버랜드의 모니모 러시만큼은 아니지만 거칠어서 은근 재미나더라고요. 멘트를 할 시간이 없어요. 설명을 뭔가 하려고 했는데 설명할 틈이 없었어요. 너무 역시 우드 롤러코스터만의 그 특유의 덜컹거림, 이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구간이 많아가지고 재밌었습니다. 티익스프레스만큼은 아닌데 재밌었어요. 그래도 하이디 컨셉이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이디인데 하이디 있네요. 이렇게 타고 나오면 또 테마에 맞게끔 하이디 인형도 팔고 테마에 맞게끔 굿즈도 개발하고 판매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들어왔던 성 안에 드래곤 롤러코스터가 있나봐요. 성 안으로 들어가면 스테이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약간 레고랜드의 드래곤 롤러코스터 느낌이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나네요. 바로 스테이션이에요, 여기. 이 롤러코스터 나름대로 이제 드래곤을 테마로 하다 보니까 앞에 저렇게 드래곤을 꾸며져 있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한 번만 도는 게 아니고 2번 연속으로 돌더라고요. 속도 엄청 빠르죠. 여기에 뭔가 프로젝터로 뭔가를 하는데 이것도 뭔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우와. 이게 두 번째 돌 때 속도를 늦추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가속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롯데월드의 그 메이플 스토리 그 스톤 익스프레스 롤코스터 탔을 때 2번 돌잖아요. 2번 돌 때 속도가 늦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딱 실현이 되네요. 그런 것들이 좀 되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을 못 보여도 이렇게 손으로 인사를 드리는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렇게 촬영하는 건 처음이라 조금 미숙하더라고요. 출발합니다. 출발해요. 출발 속도 엄청나네요. 와. 오.
낡은 느낌인데? 낡았어. 와, 생각보다 트랙이 길어요. 짧은 줄 알았더니. 아, 약간 큰 버전의 비룡열차 같은 느낌이네요. 덜컹거림. 이 연식이 느껴지는 덜컹거림이. 아, 진짜 초대형 비룡열차다, 이거는. 재밌겠다. 터져서, 여기서 두 번째 급발진이에요. 자, 다음에 탈 거는 이제 또 다른 롤러코스터 아누비스 더 라이드인데 이집트 테마를 한 롤러코스터예요. 외관은 되게 디즈니 헌티드 하우스 그 헌티드 맨션 같고 또 테마는 이집트 테마입니다. 와, 나름의 뭔가 호러 테마인가 봐요. 이게 무슨 롤러코스터인지 제가 아예 몰라요. 왜냐면 이게 트랙이 밖에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께 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급발진인가 보다. 갑자기요. 갑자기. 이 롤러코스터는 2초 만에 시속 90km 속도로 급발진을 하는데요. 스튜디오 100에서 만든 미스터리 청소년 드라마 아누비스의 집을 테마로 한다고 하네요. 아누비스의 집이란 이름의 기숙사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 사건을 다루는데 이집트 요소들이 대거 나오는 그런 드라마라고 합니다. 전혀 몰랐지만 드라마를 모티브로 한 롤러코스터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침 나와. 아니, 확실히 놀이기구는 모르고 타야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롤러코스터는 아예 밖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뭔지가 잘. 그래서 몰랐는데 저 뒤에 숨겨진 급발진 구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안녕하세요. 여유롭게 보트라이드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여유로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곧 디즈니랜드 가거든요. 네. 좀 긴장이 됩니다, 지금. 난이도가 좀 극상이어가지고. 좋아요. 알림 설정. 그 다음에 여기는 바이킹을 테마로 하는 테마구역인가봐요. 그래서 건물이며 어트랙션이며 다 바이킹 테마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이렇게 놀이기구를 관람할 수 있는 약간 전망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공간도 바이킹의 큰 배처럼 이렇게 꾸며놨고요. 이런 것들 되게 잘 해놨어요. 놀이기구 구성이나 이런 거 보면 그냥 일반 유원지? 그냥 놀이공원? 그냥 뭐 지방에 있는 한 놀이공원 같다 이런 느낌이 들다가도 이렇게 꾸며진 것들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테마파크적인 요소가 되게 많다, 나름대로 그걸 좀 염두에 두고 많이 꾸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도 바이킹 하나가 숨어 있었네요. 여기도 있고. 이런 게 사실은 그냥 막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기획을 하고 이렇게 또 만들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롯데월드에 있는 자이로스핀 같은 어트랙션이에요. 근데 꽤 깁니다. 이렇게 언덕 하나를 넘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방식이에요. 근데 마치 진짜 언덕이나 다리를 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런 이렇게 꾸며놓은 게 너무 보기 좋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놀이기구라도 전체적인 레일을 좀 감춘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꾸며놓으면 훨씬 더 흥미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약간 롤러코스터 타이쿤 게임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 흥미도, 격렬도, 뭐 스릴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그 게임 안에 잘 녹여져 있는데 실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고랜드에서도 볼 수 있는 그 물총 싸움 할 수 있는 그 보트라이드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 쏘고 싶은데? 지금 안 돼. 카메라 괜찮으시겠어요? 쏘고 싶은데? 이게 가장 최근에 생긴 어트랙션이래요. 여기서 약간 소규모의 조금 움직임이 남다르긴 하다. 근데 이 테마파크에서 꼭 놓치지 말고 타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The Ride to Happiness by Tomorrowland라고 하는 이 롤러코스터인데, 이 롤러코스터는 유럽 롤러코스터 하면은 무조건 빠지지 않는 베스트 라이드입니다. 왜냐면은 약간 해성특급처럼 회전하는데 거기다 급발진을 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테마도 되게 훌륭하고 출발하면서 거꾸러지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여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떨립니다. 너무 타보고 싶었던 거라서 예전부터. 재밌을 것 같나요? 너무 설렐 때 너무 이거 찾아보고 왔어요? 네. 이게 뭔지 제일 타고 싶었어요. 진짜요?
It will not desert you on your ride to happiness. After this 안전바 검사도 안 하고 가네요. 출발하자 디스플레이입니다. 와, 디스플레이. 와. 아니, 이렇게 출발하면서 급발진하면서 도는 건 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스테이션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돌아요,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방향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더 라이드 투 해피니스 바이 투모로우랜드라는 엄청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롤러코스터는 신기하게도 벨기에 유명한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을 테마로 한다는데요. 그 페스티벌의 이름이 투모로우랜드입니다. 방향 감각을 모르겠어. 어디가? 이렇게 발견해요. 재밌었어요? 네! 진짜 재밌었어요? 분명히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뒤로 가고 있고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처음에 급발진 하는 걸 몰라가지고. 역시 정보 없이 타니까 재밌죠? 네, 근데 진짜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재미였어요. 근데 저는 급발진을 하면 좌석이 정돈된 다음에 갈 줄 알았는데 맞아요. 우리는 옆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돌아가지 했는데 갑자기 출발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트랙션 이름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타고 나면 행복해지네요. 역시 센스쟁이. 근데 대다수는 이제 여기는 다 이런 라이드가 다 채워져 있어요. 근데 진짜 물이네? 물 위를 도는 건데 이거는 아니 그냥 회전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물 위에서 회전하는 거였어요. 말씀드렸던 광대 캐릭터 있잖아요. 그 광대 캐릭터 이름이 바로 범바제인데 제가 관련된 실내 테마 구역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안에 또 다크라이드가 있대요. 얘가 그 캐릭터예요. 메인 캐릭터. 얘가 벨기에에서 되게 유명한 그런 캐릭터인가 봐요. 그 스튜디오 벨기에에서 만든 컨텐츠 중에 하나인가 봐요. 서커스 텐트처럼 되어 있는 실내 공간인데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풍선도 있고요. 저기에 많이 봤던 저기 돌아가는 회전하는 그 버스도 있네요. 저렇게. 여기에 대형 극장도 있는데 여기서 공연도 하는 것 같고 이게 그 다크라이드인가 봐요. 이거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동차를 타고 보는 다크라이드인가 봐요. 와. 그래도 약간 겨울이라고 좀 추워진 것 같은데 약간. 이 분바람 캐릭터가 되게 우주 무슨 남극 북극 여러 군데를 막 이렇게 여행하는 컨셉의 동화인가 봐요. 그만 내려요. 방금 탔던 그 분바 그 다크라이드는 그 캐릭터나 IP를 모르면 흥미가 좀 떨어지잖아요. 디즈니도 마찬가지거든요. 디즈니 영화를 모르거나 이러면 그 다크라이드 같은 거 탔을 때 흥미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IP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약간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분바가 너무 친숙한 캐릭터겠지만 저희는 아니니까. 여기 캐릭터 중에 프롭이 할아버지 놈, 난쟁이 놈이에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다크라이드래요. 이게 무슨 라이드인가 했더니 이거 보트라이드였습니다. 나름대로 앞에 초도 있고 테마가 있어요. 보트에 뭔가 시시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 다크라이드 좋아하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안에 어떻게 되어 있을지. 젖어있지 왜? 발로 왜 앞다리는 낙하가 있어요. 낙하가 이거 아닌가요? 못했네. 짧은 낙하였어요. 짧은 낙하. 재밌었나요? 무서웠다고요? 인형이 너무 무서웠어요. 호러 아니죠 이거? 그 라이드에 등장했던 그 놈들, 그러니까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난쟁이들 다 이렇게 인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동화책도 있고요. 이렇게 인형 크게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갑자기 해리포터가. 근데 반갑다 그 와중에. 진짜 스티치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나? 스티치. 우와, 라쏘도 있네.
딸기 향이 진짜 안 나네요. 딸기 향은 안 나요. 이 오래된 인형 냄새가 나네. 그냥 좀 지루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었어요. 안 타면 또 아쉬웠겠지? 궁금하고. 그렇죠? 우와 많이 나온다. 안녕. 먹이 주는 줄 알고. 방금 저 손을 핥았어요. 저기다. 와. 근데 저쪽에 애들은 안 줘? 내려가지 못할까? 이거 샀어. 내 이놈. 난 아이들에게 주겠어. 아이들에게. 먹어. 들이받아요 제가. 받아요 이거는. 아니 들이받는다고 내가. 들이받는다고. 재밌다. 저기 트랙터 타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또 동물이 있다고 또 약간 농가 테마로 해가지고 트랙터 타는 게 있더라고요. 좀 신기해서 타보려고 해요. 잘 갔다 와요. 지금 운전면허 없는 분과 지금 이걸 타고 있어요. 계속 부딪히는데 조심하세요. 조심해주세요 지금. 참 앞에 느리시네. 누가 운전하는 거예요 지금? 교통체증 생기잖아요 지금. 여기는 마야랜드라고 하는 아까 설명드렸던 꿀벌 캐릭터 있잖아요. 그 꿀벌 캐릭터를 테마로 하는 실내 테마구역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띄워놓을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 파크가 어쨌든 모 회사가 스튜디오 100이라고 하는 그런 가족 컨텐츠 회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캐릭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웬만하면은 그 벨기에 사람들은 아는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다른 놀이공원에서 봤던 그런 놀이기구도 있고, 그리고 가족형 이 번지드롭도 있습니다. 그저 가운데 마야 캐릭터가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꽃잎들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그런 어트랙션도 있는데, 이거 디즈니의 덤보라이드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높낮이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탄 거는 다이너 스플래시라고는 호름라이드입니다. 엄청 높이 올라가나 봐요. 저기 공룡 뼈 있는 데까지. 큐라인 자체가 흥미진진해요. 나름대로 잘 꾸며놨습니다. 이렇게 벌레도 붙여놓고. 갑니다. 오, 생각보다 빨라요. 와. 오, 여기 공룡 있습니다. 공룡. 올라갑니다. 저기 보시나? 와. 오, 이게 뭔가 꾸민 듯 안 꾸민 듯. 이 정도면 훌륭하죠. 그렇죠? 네. 이제 짧은 낙하입니다. 짧은 낙하. 이제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제일 높은 곳으로. 카메라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어요. 제 가슴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찍힙니다. 저기 공룡뼈가 있어요. 공룡뼈.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Je liever de handen binnen de boot te houden. Garde vos bras à l'intérieur de la bouche. 이제 떨어집니다. 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가 뭐로 등장을 이렇게. 진짜. 떨어지는 뒤에서 갑자기 내 등짝을 앞으로 밀면서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밀어가지고. 물이 많이 젖으셨네요. 네, 많이 젖었습니다. 너무 많이 젖었어요. 누구 때문에 너무 많이 젖었어요? 뒤에 타신 분이 저를 그 물이 막 들어오는데 거기를 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고의가 아니라요. 진짜 사과 많이 했어요. 그게 더 짜증나요. 언젠가 복수할 겁니다. 자, 이번에 물보라 크게 맞는 거 그거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프롬라이드에서 제 뒤에 탔던 베프님 아주 홀딱 젖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와,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방향이 회전하고 있어요. 네, 우와. 오,
이렇게 올라가면은 바로 낙하하는 건가 봐요. 또 울비. 문이 열리면 바로 낙하해요. 또 마지막으로 뭘 할 거냐면 해피니스를 한 번 더 타러 왔습니다. 두 번은 저거 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왔어요. And you may rest assured, it will not desert you on your ride to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두 번 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해피니스는 반드시 여기 가서 타야 될 것 같은데 그 해피니스만 타러 여기까지 오는 건 조금 거리가 좀 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처럼 너무 궁금하신 분들 너무 많으실 거예요. 유럽에서 기차 타고 2시간이면 가까운 편입니다. 너무 특이하게 사람이 끄는 건가? 사람이 힘을 끄는 것 같진 않은데 저기 바닥에 점이 찍혀 있거든요. 저기에 이게 닿아야지 이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턴을 하기 위해서. 너무 할아버지다. 기념품 샵, 굿즈샵 한번 구경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캐릭터 붐바, 광대 캐릭터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관련된 비눗방울 기계고요. 저희가 붐바 인형도 팔고요. 저 라이드 투 해피니스 티셔츠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역시 뭐 해외 테마파크에서는 이런 게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고. 저 라이드 해피니스 모자도 있어요. 자기들만의 뭔가로 채우기에는 조금 뭐 부족했나 봐요. 이게 디즈니 스티치가 또 있고 여기 피카츄도 있습니다. 갑자기.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이해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디즈니나 유니버셜이 아니면 그만큼 컨텐츠가 많은 건 아니니까. 최근에 그 디즈니랜드에 들어간 블루이도 있습니다. 블루이 인형. 아, 마요 관련된 이렇게 색깔 칠하는 것도 있고 동화책도 있고 퍼즐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붐바가 확실히 더 인기가 많나 봐요. 인기가 굿즈가 훨씬 더 많아요. 확실히 벨기에 쪽에서는 이게 유명한 만화인 것 같은데 유럽에서 다들 아는 만화일까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뽀로로 파크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드 투 해피니스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정말 처음 타보는 종류의 롤러코스터였고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라이드는 조금 그냥 저냥 뭐 다른 데서 타볼 수 있는 거거나 아니면 꼭 타봐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무조건 와라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유럽 최고의 롤러코스터 하면 이걸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꼭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재밌었던 거 하나씩만 말해볼까요? 아비누스로 하겠습니다. 아누비스 좋습니다. 니스! 아. 또 언제 이렇게 짰어요 또? 또 오라면 또 안 올 것 같죠? 네. 아마 여러분들 다시는 죽을 때까지 오지 않을 곳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쉽게 올 수 있는 곳은 아니어가지고 그쵸?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음 파크에서 카메라 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